안녕하세요. 백신남 세무사입니다. 오늘 저는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과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았는지 여러분께 담담하게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1996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시작됩니다. 출근길 한남동 고갯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의해 저는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3개월 동안 꼼짝없이 누워 지냈죠. 안전벨트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장이 파열 직전이었고 이마에 금이 가고 척추와 흉추 두 곳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에 힘을 주면 출혈이 생겨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간병인에게 온전히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8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링거만 맞았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저를 보시며 선생님은 지금 누워서 숨 쉬고 계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MRI를 비롯한 모든 검사 결과 이 상태에서 장이 파열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링거로 진통제 등 투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맞았지만 24시간 칼로 장을 째는 듯한 통증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더 넣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는 말에 8주를 그 고통 속에서 버텼습니다. 퇴원할 때는 60kg이던 체중이 40kg으로 줄어 있었어요. 정말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죠. 퇴원 후에는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쌀을 갈아죽을 끓여 먹어도 하루 종일 한 공기도 채 못 먹었고 소화제를 먹어도 속은 늘 더부룩하고 불편했죠.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갈되어서인지 전립선암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해져서 여자처럼 앉아서 소변을 봐야 할 정도였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느라 전립선 증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2박 3일 동안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는 이미 뼈에까지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수술을 하자고 권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상태가 이런데 수술하면 고생만 실컷 하고 곧 죽습니다. 그러니 수술하지 않고 사는 날까지 살고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립선에 염증이 심하다고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되어 가족들에게 죄인이 되는 것 같아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1년은 건강하게 살다가 몇 개월 고통받은 후 생을 마감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주변 정리를 위한 목록을 작성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잔잔하고 고요해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후 12년 동안 저는 숨만 쉬고 살았지 사람답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사고 후유증으로 부서졌던 척추 두 곳이 쑤시고 아파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침대에 누워도 등이 따가워 5, 6년 동안 편안하게 잠든 날이 없었으니까요. 눈은 늘 벌게 있었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전신이 전기로 고문당하는 듯한 느낌에 지팡이를 짚고 운동화를 신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잠자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며 우울증에 시달렸죠. 그런데 암으로 이제 길어야 1, 2년을 산다고 생각하니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암에 걸린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대로 생을 마감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 삶에 회의를 느낄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제 편이라는 것 그리고 저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하고 암을 이겨내야 한다는 강한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고 암에 대한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간절히 기도 좀 해달라고 온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저는 의지로 이겨내기 위해 일부러 웃고 태연하게 지냈습니다. 얼마 후 제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사무실에 암에 관한 책 5권을 놓고 갔더군요. 암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죠. 잠을 줄여가며 두꺼운 책들을 3, 4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습득하면 되니까요. 책을 통해 암 환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12년 동안 그렇게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암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살 수 있을 텐데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 교회 장로님을 통해 균형생 식환이라는 식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2월 초부터 균형생 식환을 한 끼에 9포씩 하루 4번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포도 한 번에 먹지 못하고 3번에 나누어 먹어야 했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2포밖에 못 먹어 9포를 먹으려면 물 5컵과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살아야겠다는 목표로 한 달 동안 밥은 안 먹어도 이걸 먹다 죽어도 먹어야겠다는 강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황찬고도 일주일에 한 통씩 먹으라는 안내에 따라 꾸준히 섭취했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똥이라도 먹는다는 심정으로 이 식품들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체해 엄청 고생했습니다. 밤중에 사혈침으로 10손가락을 따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죠. 그야말로 균형생 식환 먹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대구인데 바로 밑 동생이 대구 가톨릭병원 원장으로 있고 처남은 경북대학교 병원에 있으며 조카 셋이 의사입니다.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균형생 식환 섭취 후 3개월 뒤 검사해서 좋아지면 제 방식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의 한이라도 없게 수술을 받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식품을 5, 6일 정도 먹으니 대변이 쏟아져 화장실을 하루 9번까지 갔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도 수시로 보고 가스도 나오는데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나왔습니다. 발만 움직여도 방귀가 나오니 거의 한 달가량 지속되더군요. 이 경험을 하면서 인간의 육체가 참 지저분하고 혐오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살아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20일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세수를 하려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처럼 밤마다 쑤시고 아프던 자리에 통증이 오면서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세수를 못하고 머리를 숙여 겨우 얼굴만 닦고 출근했죠. 하루 종일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며 퇴근 무렵에 이게 호전 반응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지 알아야겠다 싶어 그날 사무실 달력에 체크를 했습니다. 정확히 15일 동안 세수를 못하고 머리를 숙여 겨우 수건으로 얼굴만 닦았는데 16일째 되는 날 아침 세수를 하는데 아프지 않고 팔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 검사하러 갈 때쯤에는 소변 줄기가 힘이 생겨 앉아서는 더 이상 소변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힘이 너무 세져 서서도 조준을 잘해야 할 정도였죠. 병원에 가면서 속으로는 다 나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균형생 식환을 제대로 먹은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뼈에까지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전립선암 수치가 35.8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 수치는 0.3으로 나왔습니다. 제 생리적인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병원 검사 결과도 이렇다면 저는 다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2손을 번쩍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네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말씀은 믿을 수 없으니 아버지 친구분 중 사위가 시내 종합병원 비뇨기과 과장으로 있고 아버지 친구분 따님이 암센터 내과 의사로 있으니 그분들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더군요. 암센터 내과 의사들이 컴퓨터로 제 암 수치를 확인하고 아들에게 사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암센터 내과 의사인 제 친구 딸도 깜짝 놀랐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알고 보니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3개월 후에 또 봅시다 하는 말에 제가 다 나은 거 아닌가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정상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0.0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그건 식은 죽 먹기지 하고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식품을 더 열심히 섭취한 후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0.03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아주 건강한 사람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식품을 선택하고 죽기 살기로 먹으면서 과연 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제 자신도 믿지 못했지만 이 길밖에 없었고 두 손 놓고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먹었던 것입니다. 저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무엇이든 비교하고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균형생 식환을 선택할 때도 단순히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의 예비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생 식환의 원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저의 전립선암이 해결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이런 식품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세계적인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제 전립선암이 나아서 그런지 주변 암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